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의료관계 법규 7주차 1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차분하게 법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이야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있습니다. 혹 가다가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역시 그 친구들은 좀 정신을 차리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자, 강의 계획서입니다. 강의 계획서를 지금 제가 좀 바꿀까 하다가 좀 바꾸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여기 우리 지금 7주차까지 비대면이잖아요. 8주차부터는 이제 근데 이때 직무능력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뀔지 몰라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모의고사 봤잖아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보는 거죠. 10월 8일까지 본 거 중에서 아마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거의 뭐 오픈북은 아니지만 문제를 다 알고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시험 보기 때문에 일단 뭐 반별 시험을 보든 보지 않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모의고사에서 본 거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드디어 이제 의료법을 졸업하고 이제 의료기사 등법을 가지고 합니다. 특히 우리 치과위생사는 바로 의료기사잖아요. 의료기사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 중에서는 제일 큰 집단이죠. 예, 제일 막강한 인력 풀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느냐는 우리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 이번 차례는 법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약을 할 것이고요. 이런 순으로 쭉 해나갈 텐데 오늘은 아마 1교시는 법률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때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진도를 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부담 없이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우리가 주로 체크해 봐야 될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자, 법률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고요. 의료기사의 종별을 열거할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번은. 그 다음에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요거 뭐 반드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면허 자격 요건. 그 다음에 의료기사의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와 의료기사의 결격 사유가 아주 유사한데요.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국식 시험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제한 사항이 있는데 요 두 개 중에서는 묶어가지고 하나 국시 관련된 사항 요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증 교부, 면허증 재교부 사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면허적 업무 금지 등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하겠죠. 이런 거 2번, 3번, 5번, 그 다음에 6번, 10번 정도요. 그럼 몇 개인가요? 벌써 지금 한 5가지가 되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는 다 알죠. 실태와 취업 상황, 보수 관련, 보수 교육,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위탁 기관, 그 다음에 사유 및 재교부 금지 기간,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요 17번에 품위 손상 행위 범위 요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특히 이제 모의고사에 보면은 요거 벌금 사항이 있죠. 벌금 사항 요 정도 나오는데 아까 우리 그 이따 5개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2개 했잖아요. 한 7개 정도 되는데 주로 의료기사 등법은 여기에서 요 제가 지금 체크한 요 부분에서 거의 시험이 잘 나와요. 예. 의료기사 한 5문제 나오는데
예, 다섯 문제 거의 다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좀 체크하시고 잘 좀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이죠. 목적 뭡니까? 의료기사. 그 다음에 더하기, 의료기사 더하기,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그죠? 이렇게 합치면은 뭐라 그래요? 합치면은 의료기사 등이라고 하죠. 등. 그러니까 요 등이란 말이 붙으면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가 포함된 거고요. 등이란 말을 빼면은 의료기사들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누굽니까?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 네 가지인가요? 예. 치기용사 다섯 가지. 예, 요 사람들을 의료기사라고 하고요. 나머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자, 다음에 나오죠. 예. 의료기사가 뭐죠?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와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 진료와 의화학적, 진료하고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를 주된 업무를 하는 사람 말고 안경사람은 뭐죠? 안경 시력 보정용 안경 그죠? 조제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의 판매를 목적은 그런데 의료기사인데 지금 사실 판매하는 거를 판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그래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인데 의료기사란 말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안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서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예, 요건 굉장히 중요하죠. 의료기사의 종류. 자, 나옵니다.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기공, 치위생. 몇 개인가요? 6종, 6종이죠. 6종. 6종이고 요거는 6종이라는 걸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특히 뭐죠? 여기서 임상병리사는 각종 화학적, 생리학적 검사, 방사선사는 방사선의 취급 검사, 방사선에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죠. 취급 또는 검사. 물리치료는 신체 교정 재활 목적을 하는 거고,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는 사람은 작업치료사죠. 치기용사는 보충물을 제작 수리 가공하는 거, 보철물을 하는 거고요.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요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죠.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타직 정도 조금은 알아둬야죠.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6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사 등이 되면 뭐죠? 의료기사 등이 되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료기사 등은 몇 종인가요? 그러면 아까 요거는 8종이 되겠죠. 8종. 아까는 6종인데 요거 들어가면은 8종이 되는 거죠. 자, 면허는 뭐냐면은 면허는 의료기사 등이 되려면 뭡니까? 각 요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국시에서 합격해야 되고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험 보냐 그러면은 고등교육법, 즉 대학이란 말이에요. 대학. 그죠?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외국에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외국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냥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와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봅시다. 결격 사유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격 사유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문제가 굉장히 뻔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자, 첫 번째 정신질환자 안 됩니다. 정신질환자. 근데 여기 지금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서 등의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신질환자. 다만 이런 말 나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마약 같은 마약류 중독자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거 있죠. 우리 한정치산자, 여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요거 말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혹시 문제에 용어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거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랑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법 뭐 있죠. 이 법 이건 뭐예요? 검거형의 선고를 받고 뭐 되지 아니하기 확정되기로 아니한 자 이거죠. 검거 이상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종류 요거 있는 거 반드시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결격 사유 아시겠죠? 저 T 볼게요. 그래서 검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검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요 관계까지 결격 사유 중요합니다. 이건 같이 묶어서 꼭 외워줘야 됩니다. 자, 국가시험. 국시험은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해마다 1회 이상. 해마다 1회 이상. 누구요? 장관이 실시한다. 장관이 실시.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시원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정지시키고 무효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뭡니까? 정지되거나 무효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뭡니까?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몇 회에서 3회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회 범위. 3회에 한해서 3회 제한할 수 있다. 요거 이때 또 뒤에 나옵니다. 예, 아시겠죠? 면허 등록 이제 면허를 받으면은 면허를 할 때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 대장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쭉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안경사는 안경사대로. 그죠?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 대장에 그 면허증을 꼭 기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원을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뭐로 정한다? 복지부로 영어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하게 그러면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무면허업자의 업무 금지 있습니다. 그죠? 중요하겠죠?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다만 뭡니까? 이런 경우 있죠.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증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을 할 경우에는 스케일링도 지금 하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은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즉 치과위생사라는 명칭은 치과위생사만 사용할지 간호조무사는 안 된다는 거죠. 치과조무사, 치과위생조무사 이런 말 못 쓴다는 말이에요. 유사하잖아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사 등은 자기가 받은 그 면허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벌이에요. 그 다음에 면허를 빌려주는 거를 알선을 해도 안 된다 이거죠. 소개해줘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큰 벌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비밀 누설 금지. 특히 의료기사 등은 이 법이나 다른 법 중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그 비밀을 그저 환자에 대한 비밀 누설하여서는 안 되죠. 이게 누설이란 범위가 뭡니까? 이런 거죠. SNS에 올린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블로그에 기록해 놓은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비밀을 절대 누설하면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 실태 등의 신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면허증을 받으면은 신고를 해야 되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음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누구예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신고. 자, 근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예,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치과기공사 개설 등록. 이제 이거는 우리 좀 상관이 없지만 상식으로 알아봅시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아니면 치과기공사를 개설할 수 없고요. 치과의사, 치과기공사는 한 개소의 치과기공사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사를 개설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설하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되죠. 이거 뭐 상식적인 건 얘기입니다. 치과기공사 등이 준수해야 될 사항은 뭡니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죠? 잘 보존해야 되는 거죠. 보존.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제작 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게 해놨죠.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 그러면은 제작 의뢰서 이거고요. 보존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기록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안경업소입니다. 안경사가 아니면은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 판매업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안경사만 할 수 있는 거죠. 안과의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경사는 한 개의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개설 등록이겠죠. 누구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하는 거죠. 당연히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안경 컨택트 렌즈는 주로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팔아야 되죠.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다. 이건 좀 힘들어요. 제가 뒤에 나옵니다. 전자상거래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잘 안 됩니다. 배송 이런 것도 잘 안 됩니다. 안경사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해야 합니다. 예, 그죠? 예. 뭐 별로 어려운 건 내용은 없죠. 예. 폐업 등의 신고, 요건 또 중요합니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아까 개설 등록을 누구 했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구청장이 했죠.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지체 없이란 말에 미치세요. 지체 없이. 이 지체 없이란 말이 참 굉장히 애매모호하는 거죠. 뭐가 지체 없는 거죠? 지체 없이? 또 어떤 말은 또 이게 또 나와요. 적시란 말이 나와요. 적시한다. 원래 이제 행정적인 의미에서 지체 없이란 말은 그 근무 시간일 때 3시간 이내에 하는 거예요. 3시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시간 빨리 끄는 게 아니고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조 과장 광고 등의 금지. 기공소, 안경업소에 해당되는 의무에 관해 거짓 광고, 과장 광고를 못한다. 맞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기공소, 안경업소,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속에 유인해서는 아니 되는 거고요. 이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와 검사,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은 기공소와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속 공무원은 뭐죠? 권한을 나타내는 정표 및 조사기간, 범위,
담당자, 관계법령 등에 정하는 바 기재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이거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부하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자, 중앙에 아까 우리 특히 면허 등록을 했죠. 면허 등록을 했는데 그 두 번째가 뭐였나요? 면허 등록을 하는데 최초 3년 지난 다음에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뭐죠? 그쪽으로 보수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보수교육. 그 보수교육을 하는 데가 누구냐? 그게 바로 중앙회라고 하는 거죠. 면허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 우리는 이거 치과위생사협회죠. 협회. 우리는 협회를 말합니다. 법인이고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종용을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지부가 있죠. 경기도 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는 분회가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는 분회가 있나요? 아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할 때는 역시 지체 없이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리위원회를 왜 두냐 그러면은 이거 저거예요. 보수교육 안 받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결정하는 거. 그게 윤리위원회예요. 사실은. 그게 주된 역할이에요. 자, 설립원가 저 중앙회를 설립하려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죠? 정관, 필요 서류,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의료법이랑 의료인 협회랑 마찬가지죠. 예, 이거는 특히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중앙회는 뭡니까? 협조의 의무가 지죠.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은 협조해야 한다. 협조해야 한다. 이거 버팅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넘어갈게요. 자, 19조 얘기입니다. 감독입니다. 감독. 복지부 장관은 중앙회나 지부가 아래 일을 꾸밀 때 이게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했을 때나 국민의 보건 의료 형성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뭐 진료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저 파업한다고 할지 이런 얘기죠.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뭐예요? 정관의 변경을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나왔네요. 보수교육 별표 보수교육.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자, 1년 이상 안 하다가 다시 하도 마찬가지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맞나요? 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요거 외에 학교에 있다. 학생이다. 즉 대학원생이다. 그러면 보수교육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거는 예외로 안 받겠죠. 안 받으면 뭐 예외라는 걸 또 증명해야 되겠죠. 예, 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면허의 취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해당된 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거는 무조건 취소해요. 요건 뭐예요? 5조. 5조의 규정에 해당되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이거는 뭐였나요? 아, 결격 사유였어요. 결격 사유. 치과위생사 의료인의 의료기사 등의 결격 사유.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취소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번은 없어졌고요. 3번은 뭡니까? 면허를 빌려준 경우도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기록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했을 때 이때도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나 효력 정지 기간에 했을 때
또는 3번 이상 정지를 받으면 역시 취소입니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합니다. 예.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취소되면 다시 영원히 받을 수 없나요? 아니죠. 면허 취소된 그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또는 대통령령을 정한 사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재발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유 중에 보통 뭡니까? 1년 후에 준다든지 이렇게 하죠. 1년 후. 어떤 경우죠? 1항의 3호 및 4호. 3호, 4호 요거죠. 요거. 1항의 3호, 4호. 요거는 뭡니까? 1년 뒤에 준다는 거죠. 1년 뒤. 1년 뒤에 준다는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5조의 4호에 해당하는 사유. 5조의 4호가 뭐였나요? 5조의 4호. 5조의 4호는 저거였죠.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뭐 하기로 아니하기로 아니한 자 이거죠. 이런 경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치과에서 말 안 듣거나 자격 정지 기간이나 3번 정지 받았을 경우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이 받았을 경우에는 뭡니까? 1년 지난 다음에 1년 후에나 다시 준다 이 얘기입니다. 맞나요? 예. 자, 자격 정지. 자,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6개월 기간에 따라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어요. 6개월 정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조금 약한 경우겠죠. 첫 번째, 품위 손상 행위. 요거 품위를 현재 손상시킨 행위. 요거는 나중에 또 정해요. 그 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해가지고 여러한 거는 그 품위 손상 행위다라고 정해줍니다. 자, 두 번째, 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등록된 기공소가 아닌 경우에서 이랬을 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설을 운영했을 때, 그 다음에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했을 때, 대통령 행위 범위는 뭡니까? 복지부령이 아니고 저거네요. 대통령령이네요. 대통령령. 이거 중요합니다. 대통령령. 착각했네요. 대통령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그죠? 아까 그 1년 이후에 주는 거하고 6개월 이내까지 증한 거고 요거는 꽤 중요합니다. 자, 중앙의 자격 정지 처분의 요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윤리위원회, 중앙의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자격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은 협회 가입하지 않고 보수교육 받지 않고 협회 가입비 내지 않고 협회비 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되면은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된 사항에 시정을 명할 수 있죠. 특별히 뭔가 시설 장비 갖추지 않았을 때, 안경사가 컨택트 렌즈 사용 방법과 유통기한 부정에 관한 정보를 안 제공했을 때, 폐업 등록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 그 다음에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내릴 수 있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종류가 뭔가요?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 문제가 이렇게 거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문제가,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거꾸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설 등록의 취소. 이거야 제대로 적합하게 하지 안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보통 뭡니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어떤 경우냐? 2개소 이상, 1개만 해야 되는데 2개 이상의 기공소나 안경소를 했을 경우에,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에, 안경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제 및 판매, 렌즈 판매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정지 처분 받은 경우, 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개설 등록을 취소를 하는데 6개월 기간, 6개월 이내에서 못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역시 금지. 그죠? 예. 여기 나오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더라도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이게. 이 업체가 못하는 거를 자기가 이거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는 또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인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지 처분 내렸는데 이게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승계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는 사람은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제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안 하고 뭘 홀라당 도망갈 수는 있지만 아무튼 계속 이게 승계됩니다. 자, 행정처분의 기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청문 요거 중요합니다. 복지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은 청문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면허를 취소하거나요. 개설업소에 등록을 취소하거나요. 그죠? 예. 면허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뭡니까? 청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사람들, 도지사, 특별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장관 등은 반드시 뭐를 해야 한다?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거 안 거치면 무효됩니다. 예.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넘어가고요. 자, 수수료 받는 경우는 의료기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내야 되죠.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국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시험을 내고 봐야 됩니다. 시험 안 내면은 안 된다. 법으로 지금 의료기사 등법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위임과 위탁은 뭐냐면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 요거 중요합니다. 보건소장까지 돼 있어. 보건소장까지. 보건소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요거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그죠? 의료기사 등법에 관한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없는 사람은 해가지고 보건소장 나오면은 보건소장은 당연히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그 다음에 교육, 업무 일부를 누구예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벌칙이 나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거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였는데요. 점점 이제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올라갔죠. 그래서 혹시 이 뒤에 문제 중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는 그 옛날 문제예요. 그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문제를 놔둘 수밖에 없죠. 지금에 와서 또 바뀌었다고 계속 바꿀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년 이하야 그러면 3천만 원이야 이게 요거는 정석입니다. 그것도 뭐 틀렸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센 거죠? 자, 면허 없이 한 사람, 면허를 대여한 사람,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비밀을 누설한 사람. 기공서, 무면허 기공서를 개설한 사람. 기공을 제작에 따르지 않고 제작 업무를 하는 경우.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그죠? 이거는 다 지금,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참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요 중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1항의 3호, 1항의 1, 3호, 요거. 업무상 비밀 누설은 요거는 뭐냐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피해를 본 사람이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소를 제기를 해야 고소가 있어야 이제 죄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친고죄라고 그래요. 친고죄. 친고죄라고 하죠. 친고죄. 고발해야 그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치과에 근무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블로그,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치과에 누구 왔다 갔어. 그런데 그 연예인 그 여자 뭡니까 아이돌인데 내가 스케일링 해줬는데 뭐 전치가 거의 다 라미네이트 했다더라. 아니면 저 뒤에 뭐 하악의 대구치 쪽에 보니까 그 니코틴이 잔뜩 끼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이 비밀을 누설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알고 그죠? 그쪽에서 매니저나 그쪽 회사에서 알고 여러분을 고발하면은 죄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비밀 누설한 거. 이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치과위생사의 미션 한 번 더 해놨네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 반드시 천천히 외워봅시다.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상세히 나와 있네요. 교정용 호스는 줄의 장착 제거, 불소 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수행하는 구내용 진단성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그 밖에 관한 업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 쭉 이렇게 나열해놨죠. 가하고 나하고 나열을 해놨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우리가 치과위생사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는 뭐예요? 이거 외에는 다 못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외에는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치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료 보조하고 모든 걸 다 한다고 이렇게 해놔야 되죠. 근데 이거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으니까 요거에 하는 거에서는 잘할 수 있지만 뭡니까? 이거 외에는 못할 거면 새로운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못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법을 또 새로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우리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족쇄가. 이거는 여러분의 선배들 치과위생사가 만든 건데 정말 잘못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아주 빨리 여러분이 나서가지고 이거 폐쇄해야 됩니다. 바꾸든지 삭제해야 됩니다. 자, 벌칙 아까 요 3천만 원 예, 한 번 더 나왔네요. 아시겠죠? 요거 중요하다는 거. 요거는 친고죄라는 거. 그죠? 친고죄.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있어요. 자, 면허 없는데 유사 명칭을 쓴 경우 하고요. 2개소 이상 기공소를 개설한 경우.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좀 약하네요. 등록하지 않고 기공소를 개설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요하고 아까 벌칙 그거하고 섞어버리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 구분하는 거 500만 원짜리냐 3천만 원짜리냐 그 구분하는 거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안에 돼 있네요. 렌즈 영업하는 거 이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양벌 규정.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란 뭐냐 그러면 양쪽이 다 벌을 받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양벌이란 말은 양쪽이 다 벌. 그러면 양쪽이란 뭐냐 그러면은 안경 치과 기공소 같으면은 이 기공소의 일하는 직원하고
그 기공사의 대표자가 있겠죠. 잘못하면은 실제로 일한 사람하고 뭔가 대표자가 같이 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법인, 그 회사, 법인 회사죠. 대표자나 법인 또는 그 대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또는 쭉쭉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부과한 외에 쭉 뭡니까? 이게 다 뭐냐 그러면 해설을 하면 이겁니다. 자, 치과라면은 치과에 보면 원장님이 있죠. 원장님이 있잖아요. 그다음 누가 있나요? 치과위생사가 있잖아요. 치과위생사. 이 양벌 규정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은 치과위생사가 잘못했는데 치과위생사도 본인도 벌을 받지만 누구요? 대표 원장님도 같이 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양쪽이 다 벌을 받는다. 이게 바로 양벌 규정이라는 거죠. 그죠? 예, 왜 원장은 왜 받나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는 거죠. 예. 이 이야기입니다. 자, 벌금과는 조금 이제 싼 게 이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 벌금하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쉽게 말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거죠. 이걸 그냥 돈 낸 거 끝이죠. 예를 들어서 뭐 교통위반하면은 딱지 떼이면은 과태료 뭐 5만 원, 뭐 7만 원 내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것처럼 예. 그게 과태료고요. 벌금은 기록이 남는 거죠. 예.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실태와 취업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그다음에 폐업 신고를 아니하거나 변호시 아니한 사람. 검사를 기부 또는 방해한 사람. 실태와 취업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한 사람 100만 이하의 과태료 나요. 그러면 아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신고를 안 한 사람은 과태료는 없죠? 네, 내가 활동 안 할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그 일을 못하는 것 뿐이죠.